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다뤄볼 이야기는 현재 현대의학계에서 아주 조용히 하지만 정말 극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엄청난 모순에 대한 겁니다. 바로 의료 AI 도입의 역설인데요. 증명된 기술과 성급한 열광이 공존하는 기묘한 현상이죠. 우리는 지금 의학 역사상 가장 놀라운 기술적 혁명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정작 완벽하게 증명돼서 당장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술은 창고에 방치되고 있는데 아직 제대로 검증되지도 않은 기술에는 온 세상이 열광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데이터와 팩트를 바탕으로 이 기막힌 상황을 명확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파헤쳐볼까요? 한 가지 상상을 해보죠. 여러분이 안과에 가서 늘 받는 아주 평범한 시력 검사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찍은 눈 사진 단 한 장으로 여러분의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을 무료로 예측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 수년이나 전에 미리 말이죠. 당연히 당장 그 결과를 알고 싶지 않으신가요? 미국에서만 매년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시력 검사를 받습니다. 인구의 절반이 넘는 엄청난 숫자죠. 그리고 이 검사에는 웬만하면 망막 사진 촬영이 다 포함되거든요.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사실은 이미 완벽하게 효과가 입증된 이 놀라운 AI 예측 기능을 통해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네, 0명이에요. 1억 명의 귀중한 건강 데이터가 문자 그대로 매일 허공에 버려지고 있는 셈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살펴볼 건 바로 이 의료 AI의 두 얼굴입니다. 철저하게 증명된 기술과 아직 검증되지 않은 기술이 어떻게 다른지 보죠.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리가 다루는 두 가지 AI가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먼저 딥러닝입니다. 이건 엑스레이나 망막 사진 같은 특정 이미지를 무수히 학습해서 인간 의사를 아득히 뛰어넘는 초인적인 시각 능력을 갖추게 된 AI예요. 반면에 생성형 AI, 즉 LLM은 다릅니다. 챗 GPT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방대한 텍스트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그럴듯하게 답변을 생성해내는 챗봇 기술입니다. 작동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럼 이 중에서 수십 년간 엄격한 과학적 검증을 거친 진짜 증명된 기술, 딥러닝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2012년에 알렉스 넷이 이미지 인식 대회에서 우승하면서 본격적인 딥러닝의 시대가 열렸죠. 그리고 2018년쯤 과학자들은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인간 안과 의사들은 아무리 쳐다봐도 전혀 알 수 없는 숨겨진 건강 정보들을 AI가 망막 사진에서 쏙쏙 찾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급기야 2023년에는 수백만 장의 의료 이미지를 학습한 거대한 파운데이션 모델이 등장해서 전신 질환까지 예측하기에 이릅니다. 하루아침에 똑딱 만들어진 게 아니라 10년이 넘는 철저한 검증의 역사를 거쳐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파킨슨병, 심장질환, 뇌졸중, 심지어 통풍이나 골다공증까지 단 한 번 찍은 평범한 망막사진 하나로 이 모든 질환을 증상이 나타나기 한참 전에 AI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죠? 한 사람의 미래 건강 상태를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마법의 창문이 늘 우리 눈 속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저명한 의학자인 에릭 토폴 박사도 똑같이 감탄했습니다. 눈 사진 한 장이 이렇게 엄청난 정보를 품고 있을 줄 대체 누가 상상이나 했겠냐고요? 생각해보세요. 단돈 1달러짜리 소프트웨어 분석만 거치면 스마트폰 카메라로 대충 찍은 의료 셀카 한 장이 내 목숨을 살리는 강력한 진단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진짜 경이롭지 않나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기가 막힌 혁신의 기회가 지금 우리 눈앞에서 철저히 외면받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생명을 구하는 데이터가 버려지고 있죠. 이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이미 압도적인 과학적 증거들을 산더미처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10만 명이 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유방암 무작위 임상시험이나 대장내시경 용종 발견에 관한 수많은 대규모 시험들이 AI의 압도적인 우수성을 이미 완벽하게 증명했거든요. 그런데도 어찌된 일인지 이런 출렁한 기술들이 정규 의료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계속 겉돌고만 있습니다. 특히 이 데이터를 보면 진짜 할 말을 잃게 됩니다. 췌장암 발견하기 너무 어려워서 정말 치명적인 암이잖아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단독으로 췌장암을 찾아낼 확률은 39%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AI의 도움을 받으면
탐지율이 73%로 무려 2배 가까이 치솟습니다. 심지어 최대 3년이나 일찍 암을 발견해내요. 최근에 췌장암 신약 하나 승인받았다고 온 의학계가 환호하면서 정작 그 암을 치료 가능한 골든타임에 찾아줄 AI는 쳐다보지도 않는다니? 이건 정말 엄청난 비극이자 낭비입니다. 그래서 등장한 개념이 바로 기회주의적 AI라는 건데요. 말이 좀 어렵지만 원리는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 같은 곳에서는 이미 판다라는 AI 도구를 써서 환자가 전혀 다른 이유로 찍어둔 복부 CT 사진에서 자동으로 췌장암의 흔적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환자 입장에선 추가 검사나 비용도 없이 이미 찍어준 사진 데이터를 200% 활용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복잡한 의료비 청구 문제나 낡은 시스템 탓만하면서 이 황금 같은 데이터를 매일 쓰레기통에 처박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분위기를 180도 바꿔서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성급한 열광, 2022년부터 폭발적으로 일어난 생성형 AI 붐입니다. 영화 제리 맥과이어의 아주 유명한 명대사 다들 기억하시죠? Show me the money. 돈을 보여달라. 지금 의학계가 이 생성형 AI 챗봇들을 향해 외쳐야 할 말은 딱 하나입니다. 증거를 보여줘. 앞서 본 딥러닝이 증명해낸 그 수십만 명 규모의 탄탄한 임상시험 데이터가 과연 이 챗봇들에게도 있을까요? 정말 안타깝게도 대답은 전혀 없다입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다고 해서 사람들이 얌전히 기다려주는 건 아니더라고요. 미국 의학협회의 최근 설문조사를 보면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무려 100만 명에 가까운 의사들이 이미 진료실에서 생성형 AI를 쓰고 있는 걸로 추정되는데요. 더 충격적인 건 그중 35%가 단순 서류 작업이 아니라 진단이나 치료 결정 같은 직접적인 환자 진료에 이 챗봇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제대로 된 안전성 검증도 안 끝난 기술을 사람 목숨이 오가는 현장에서 겁도 없이 쓰고 있는 거죠. 대중들의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매일 무려 4천만 명의 성인들이 자기 건강이나 증상을 물어보기 위해 AI 챗봇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된 망막 AI 분석은 1억 명의 환자 중 단 한 명도 혜택을 못 받고 있는데 실제 세상의 데이터로 전혀 검증되지 않은 챗봇에는 매일 수천만 명이 자신의 건강을 맡기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 기형적인 상황 아닌가요? 자, 여기서 가장 결정적인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 전체 이야기의 핵심이자 의료 AI의 역설 그 자체죠. 수십 년 동안 수십만 명의 환자 데이터로 철저하게 검증되고 외부 테스트까지 마친 딥러닝 기술은 의사들의 서랍 속에 먼지만 쌓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가짜 환자나 연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시뮬레이션 연구가 전부이고 실제 임상 데이터는 전무한 챗봇 기술은 전 세계 수천만 명의 의사와 환자들에게 무비판적으로 스며들고 있다는 거죠. 뭐 어때? 챗봇 똑똑하던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증 안 된 챗봇을 의료에 쓰는 건 진짜 위험합니다. 연구자들이 실제 응급실의 복잡한 상황을 챗봇에게 시뮬레이션해 봤더니 결과가 어땠을까요? 처참했습니다. 당뇨병성 케톤산증이나 호흡부전 같은 진짜 촌각을 다투는 응급 상황에서 챗봇은 치명적인 불료 오류를 저질렀습니다. 한마디로 이 언어 모델들은 아직 환자의 생사를 가르는 중요한 진단을 의사 없이 독단적으로 내릴 준기가 1%도 되어 있지 않다는 게 명백한 팩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엉망진창인 상황에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올바른 AI 도입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웨이모의 사례를 한번 보죠. 2009년에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인간 운전자보다 사고율을 90% 이상 줄이는 그야말로 초인적인 안전성을 확실히 증명하기까지 얼마나 걸렸을까요? 무려 15년입니다. 15년 동안 도로 위를 구르며 반복적이고 엄격한 테스트를 거쳤어요. 진정한 혁신, 특히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은 절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꼭 명심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의료 현장에 이 거대 언어 모델들을 들여온 지 이제 고작 2년 지났습니다. 네, 딱 2년이요. 진료 기록을 빠르게 요약해주고 필요한 논문을 찾아주는 행정적인 도우미로는 물론 훌륭하죠. 하지만 내 목숨이 당장 왔다 갔다 하는 중대한 진단을 이제 막 병원에 취직한 이 2년차 챗봇에게 전적으로 맡긴다? 이건 너무나도 무모하고 시기상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답답한 역설을 풀기 위해 에릭 토폴 박사는 아주 명확한 2가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정말 훌륭한 접근법인데요. 첫째,
효능이 이미 100% 검증된 망막 사진이나 CT 분석 같은 딥러닝 영상 AI. 이거 일상 진료에서 당장 폭발적으로 써야 합니다. 미룰 이유가 없어요. 둘째,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생성형 AI는 의료 현장에 전면 도입하기 전에 반드시 대규모의 엄격한 임상시험을 거쳐서 진짜 환자에게 안전한지 그 효과부터 증명해 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최근 사이언스지에 발표된 관련 연구의 공동 저자인 라즈 말라이 박사의 말을 빌리자면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AI의 정확도뿐만 아니라 환자의 안전성, 진료의 효율성, 그리고 경제적 비용까지 명확하게 추적할 수 있는 탄탄한 인프라와 임상시험이다. 맞습니다. 진정한 의료 혁신은 그저 화려한 신기술을 도입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진짜로 환자들의 삶과 치료 결과를 개선해내는지 끈질기게 증명해내는 험난한 과정이어야 합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병원에 갈 때마다 찍히는 그 평범한 스캔 데이터들, 그 안에 여러분의 수명을 늘려줄 엄청난 건강의 비밀이 이미 전부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이 완벽히 입증된 AI 분석을 당당하게 요구하지 않고 엉뚱하게도 스마트폰 속 챗봇에게 부정확한 답을 구하며 헤매고 있는 걸까요? 이제는 이 역설을 끝내야 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데이터가 허공에 버려지지 않고 진짜 생명을 구하는 혜택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의료 시스템을 향해 더 똑똑하고 강력한 요구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